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주말이 되면 항상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아이들 빨래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집안일 하느라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일하는 시간이 좀 더 적어져서, 그리고 와이프는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와이프가 일을 좀 더 많이 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전담으로 더, 평상시에도 살림하는 미국 아빠인데 과거보다도 더 집안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힘드니까 시간 많은 제가 좀 더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는 미국 사람들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원금이 다 지급이 되려면 아직은 멀었고 해서 아직도 미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결론이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5월달부터 지급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5월달이면 이제 다음 주면 5월이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면, 그것도 얼마 되지는 않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좀 빨래를 개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냥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원래 평상시대로 살던 대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건데,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심적으로다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면 이제 끝이 나고 원래 우리가 살던 대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만 코로나 이런 사태가 좀 있었다거나 다른 나라 한두 나라만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면 모를까,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이전 의료 시스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사람들의 삶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을 자주 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의 의료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다들 아마 모르셨던 분들 좀 아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치료비로 4천만 원, 5천만 원이 나오고, 실제로 테스트 검사 하는 데만도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왔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이긴 한데, 한국 분들은 병원 자주 가시잖아요. 아무래도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도 처방을 받을 거고, 한국에서 보통 이제 항생제 많이, 감기약이던가 독감이 걸렸을 경우에는 독감, 플루 관련된 약을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번에 코로나로 의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쉽게 말해서 백신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치사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적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치사율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걸렸다고 치면 5명 정도는 진짜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됐으니까 100명 중에 10명 죽은 거고요. 10,000명으로 따지면 100명 가까이 죽은 거고요. 엄청난 숫자죠. 아니, 10,000명 같은 경우에 1,000명이 죽은 거네요. 말이 1,000명이지. 엄청난 거죠. 10만 명이면 10,000명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이제 죽어버린 거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고 집에 있다가 그냥 타이레놀 이런 거 해열제만 먹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도 항생제를 투약을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제는 사람들의 삶이, 내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도 그래도 암이 걸리거나 다른 게 걸리더라도 그냥 당장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빠른 분들은 며칠 사이에, 일주일, 2주 사이에 그냥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신이 나오겠지만 이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19이 아닌 또 다른 또 질병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면역력이 강하신 분이라면 이번 코로나 때처럼 그냥 이겨내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렇게 했을 거고, 또 그 훗날에 또 다른 질병이 이제 도래했을 때 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번 사태처럼 그냥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면역력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붐이 좀 일어나겠죠. 원래 한국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셨잖아. 면역력을 좀 높여주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추럴한 메디슨 뭐 이런 한의사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약 같은 것도 드실 수 있고,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해서 이런 평상시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거에 다른 나라보다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한국은 실제로 보면 그럽니다.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조금 그런 데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앞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면역력을 뭐 높여주는 이런 거에서 신경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상위 좀 잘 사는 분들, 좀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은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될 거고, 또 그런 관련 산업들이 많이 급부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헬스장 같은 데 더 잘 될 거고요.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더 하게 될 거니까 헬스장이라든가 뭐 요가가 됐든 자기 건강에, 저희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평상시에 자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관련 산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음식들, 뭐 유기농 음식이라든가 또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뭐 한국 분들은 자연적으로 김치를 많이 드시니까, 김치나 발효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안 하실 건데, 아마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관련 산업도 더 성장을 할 거고,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뭐 비즈니스도 더 잘 되게 될 거고, 그런 관련된 또 다른 산업이 또 일어나게 될 거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집으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는, 배달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아마존이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뭐 다른 딜리버리 컴퍼니가 잘 돼 있잖아요. 이런 뭐 쿠팡이라든가 뭐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존이 더 잡았다고 하면 돼요.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배달도 뭐 아마존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늦더라고요. 한 일주일, 2주일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사업들은 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쪽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는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은 한 30% 가까이는 거의 죽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온라인 산업이 더 급부상하겠지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이번에 넷플릭스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던데,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입을 해가지고 넷플릭스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디즈니 채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르고 해가지고 그쪽 비즈니스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위기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는 급부상할 것 같은 이 산업이 있다면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뭐 저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중산층이나 이런 서민들은 돈이 뭐 그만큼 뭐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거에 투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건데,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보셨잖아요.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떨어지거나 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거라는 거의 보장, 이게 뭐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2009년도에도 그런 사태를 보여줬고요. 2009년도 때 서프라임 때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때 뭐 오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금 보유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 난 주식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게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갔잖아요. 몇 배가 뛰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또 벌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돈을 더 벌어 들이는 거고, 이런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아마존도 있을 거고, 우버도 있을 거고,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뭐 테슬라도 있었을 거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회사 주식이 이번에 만약에 자기가 테슬라를 다닌다고 하면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그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슬퍼하기보다도 야호 하면서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 테슬라 주식을 더 산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오를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가 재선을 위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오를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다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더 땡큐 하면서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오는구나 해가지고 주식을 더 사들이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또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 먹고 돈 먹게예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과거 유태인 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데잖아요. 이런 재정적으로 30%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30%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30%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기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막 전쟁이 나거나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뭐 현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때는 진짜 금이 짱이죠. 이런 현물이잖아요. 금.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내가 만약에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뭐 주식 같은 거 떨어졌으면 주워 담는 거고, 뭐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주워 담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위기를 더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산이 더 불려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떨어지더라도 뭐 내가 안 팔고 한 10년 둬야겠다.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아니면 어차피 오르는 거고.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금을 딱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것은 기회죠. 그냥 줍줍해가지고 떨어진 거 사들이면 그게 자기 또 자산을 불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위기가 또 큰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슬프다고 하기보다도 저는 뭐 이런 거에 욕심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뭐 크게 잃었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자영업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뭐 내가 큰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뉴스도 보기도 하고, 저는 2009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미국도 한번 와봤었고요. 2008년에 제 와이프를 만났었는데 2009년에 우리 장인어른이 사는 곳에 한번 놀러 와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막 지나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지를 제 눈으로 봤었거든요. 한 번은 장인어른이 사는 곳에서 뭐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우리 와이프랑 운전을 하고 갔는데 집을 판다는, 세일을 한다는 파는 집들이 한 10집이 연달아서 세일 막 그렇게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로 미국이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집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집이 다 은행에 차압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집을 판다고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집 가격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집 가격이 지금 4배, 5배, 막 3배, 4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사태를 봤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봤잖아요. 그 당시에 2009년에 진짜로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주워 담았거든요.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009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사들인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이제 보면 나도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욕심이 많지도 않고 그런 제가 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그냥 뭐 마음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이 많이 변화를 할 거고 또 뭐 자영업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더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온라인 시장이 더 크게 될 거고요. 뭐 사람들 음식 시켜 먹는 분들도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또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가 이제 진로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100%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세상이 뒤바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자체가 지금 많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저도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세상이 미국이 바뀌면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2009년에도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으로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대해서 내가 세상이 좀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좀 더 하고 이 힘든 상황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뒤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해서 만약에 기회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잡으시고 이번 상황이 위기라고 하시면 이런 위기를 잘 대처를 해서 극복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다 힘든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좀 으쌰으쌰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갖기보다도 저도 레스토랑 상황이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힘든 생각만 하면 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빨래를 대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빨래를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미국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